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중년의 말 습관들. 지난주 동창회에서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저 평범한 친구였던 그가 이제는 모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이 터질 때도, 진지한 이야기가 오갈 때도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특별히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투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의 입에서 나오면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품격이 드러나고 한 문장으로 신뢰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 사장의 말 습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급스러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순간 동창회 분위기가 험악해질 뻔했습니다. 한 친구가 정치 이야기를 꺼냈고 곧 찬반 논쟁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의견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더니 전혀 다른 각도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신기하게도 분위기는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아무도 기분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의 품격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젊은 웨이터가 실수로 물잔을 쏟았습니다. 물이 김 사장의 바지에 쏟아졌습니다. 웨이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 김 사장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시원하네요. 그리고는 웨이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이터의 표정이 밝아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품격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급스러운 말 습관의 시작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시느냐고요? 그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말을 관찰하고 다듬어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습관을 알려주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습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다는 말 대신 도전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말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말장난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실천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힘들겠네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기가 올랐고 의욕이 생겼습니다. 김 사장은 두 번째 습관을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습관이었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적절하게 불러주면 친밀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천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의 이름을 보고 홍 매니저님,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직원의 표정이 환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동네 슈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이 아니라 박 사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분은 더 친절해졌습니다. 서비스도 더 좋아졌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김 사장의 세 번째 습관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명령이나 지시 대신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며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주말 계획을 짜던 중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번 주말에는 산에 가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번 주말에 산에 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마지못해 따라왔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도왔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느낀 것입니다. 같은 결과지만 과정이 달라지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넷째 습관은 더욱 섬세했습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 감사한지 명확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회사에서 실천해 보았습니다. 후배 직원이 자료를 정리해 주었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고했네 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줘서 고맙네. 덕분에 발표 준비가 훨씬 수월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후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일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힘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침묵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즉시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때로는 잠시 생각하고 답하는 것이 더 품격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오랜 습관 때문에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멈추고 생각 후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제 발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의견을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10초 정도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집중했고 제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침묵이 만든 무게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온전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이미 답을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남과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고민이 많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중간에 끊고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처남이 다 말하고 나서 후련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조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분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예전과 비교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자주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회사 후배들에게 우리 때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꼰대 같은 말인지 몰랐습니다. 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각자의 상황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 힘들겠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과의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아홉 번째 습관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자녀의 성과를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진짜 품격은 과시하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전 직장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동창회에서였습니다.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 저는 그저 들었습니다. 제 손주 이야기는 물어봤을 때만 짧게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니 더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습관은 사과를 빨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말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다투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끝까지 버텼을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 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내가 잘못 말했어. 미안해.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관계가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열 번째 습관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빵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새로운 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그냥 맛있네요가 아니라 이 빵은 식감이 정말 독특하네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준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 후로 그 빵집에 갈 때마다 더 친절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칭찬의 힘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10가지 습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후배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말씀하시는 게 참 듣기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사장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감사의 인사